안녕하세요. 경희보건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자궁내막증은 임신에 참 불청객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막증이 있다는 존재 자체만으로 난임의 원인이 되고, 수술로 제거를 하면 난소기능 저하가 예상되고, 굳이 수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호르몬요법, 즉 비잔이나 로잔, 로라엔, 유엔 등 디에노게스트 성분의 호르몬제를 처방받고 나면 호르몬제로 인한 난소기능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폐해를 알고 있는 분들은 생리통이나 불규칙한 통증을 참아가며 언제가 될지 모르는 자연임신 시도를 먼저 해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일단 질환의 기전이 염증인 자궁내막증이 진행되고 있는 이상 난자와 정자를 공격하기도 하고, 염증으로 인한 유착으로 수정란의 이동이나 착상에 문제를 유발하기도 해서 난임의 뚜렷한 원인이 되고요. 임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유산의 빈도를 높이는 자궁내막증은 떼어내기에도 놔두기에도 불안한 참 어려운 골칫덩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내막증이 있거나 수술 또는 호르몬제 복용 경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 상담 시간에 아주 많은 부분을 이 상황을 이해시키고, 더불어 이후에 어떤 임신 시도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데 할애하게 됩니다. 마냥 자연 임신만을 고집하다가 시간은 시간대로 지나고 월경을 반복할수록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자궁내막증을 방치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또 무작정 시험관을 반복하다가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저하되어 가는 난소 기능을 더 곤두박질치게 하기도 하니 그 선택은 참 어려운 과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분 역시 그런 고민이 많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연령은 30대 중반으로 질환이나 수술, 호르몬제 복용에 기왕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연령만으로도 난소기능 저하를 고려해야 하는 나이인데, 양측 난소의 자궁내막증 제거술, 그리고 비잔, 야즈를 복용하고 그 이후에 자궁내막증이 재발이 된 상황에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었으니 말이죠.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년 전 양측 난소에 자궁내막증이 있어서 수술로 제거를 했어요. 이후 비잔과 야즈를 복용하다가 중단 후 자연임신 시도를 했으나 잘 되지 않자 인공수정을 수차례 반복했습니다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작년에 다시 검진을 했을 때 자궁내막증이 재발한 것 같다면서 좌측 난소에 새로운 혹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검진하면서 체크해본 AMH는 나이보다 2살이 많게 나왔습니다. 연령이 30대 중반이라 겨우 2살 정도야 싶었습니다만, 자궁내막증 수술 후 1년간 비잔을 복용을 하고 이후 3, 4개월간 야즈를 복용하다가 부작용으로 오래 지속하지 못해서 중단하고 난 이후에 생리가 이상했습니다. 늘 29일에서 30일이었던 생리 주기가 25일, 26일이 되기도 하고 짧게는 23일, 24일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게다가 생리 전에 3, 4일 넘게 갈색 출혈이 지속되어서 생리 시작일이 언제인지를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임신에 있어서 AMH도 그렇지만 규칙적인 월경 주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AMH는 과배란을 했을 때 난소에서의 반응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월경 주기는 실질적인 난소 기능과 난자의 질을 예측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질 좋은 난자를 위해서는 난자가 성숙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와 혈관 증식, 영양 공급 등의 환경이 필요하니까요. 이 그림은 난소 기능이나 난자의 질을 설명할 때 늘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그 내용들은 이전 다른 영상에서 많이 반복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케이스로 돌아와서, 이분은 28일 이상이었던 월경 주기가 수술과 호르몬제 복용 후에 짧아지고 불규칙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난소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했고, 치료 방향 역시 난소로의 혈류 흐름을 얼마나 개선시켜 줄 것이냐 였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일은 이분의 몸 상태를 분석해야겠죠. 아주 마른 체격이었지만 인공수정을 반복하면서 늘어나 본 적이 없는 체중은 3kg가 늘었어요. 이전에도 활동량은 적은 편이었지만 임신 시도를 하면서 조심하라고 해서 더더욱 두문불출, 소화는 원래 안 되는 데다 식사는 늘 불규칙하고 손발은 늘 차갑고 추위에 민감하고, 봄날의 아침 저녁 선선한 기온에도 콜리성 두드러기가 생길 정도로 온도에는 민감했습니다. 조금만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설사, 소변 횟수도 잦은 데다 야간에 빈뇨까지 전형적인 냉증이 두드러지는 데에다가
인공수정을 반복하면서 늘어난 체중, 그리고 코로나 상황까지 겹치면서 더더욱 줄어든 활동량으로 마른 체격이었지만 지방 과다의 비만이었습니다. 냉증이 있는 분들은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양상을 보이면 기본적으로 도와줘야 할 부분은 당연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죠. 혈류순환이 원활해지려면 일단은 온도부터 도와줘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한약 처방 역시 체온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처방이 주된 구성이었습니다. 생활에서도 역시 몸을 따뜻하게 하고 순환을 개선시키도록 노력해야겠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따뜻한 찜질이나 핫팩, 족탕, 반신욕 같은 온열요법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늘 찜질하면 되는 거죠? 라고 물어봅니다. 하지만 몸의 온도를 높이고 순환을 개선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특히나 자궁이나 난소 같은 깊은 부분의 장기는 피부에서 아무리 핫팩을 댄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순환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물론 핫팩을 하면 전체적으로 몸이 따뜻해지고 그로 인해서 순환량이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 온열요법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온열요법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운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케이스의 분들에게는 하루에 7,000보에서 한 8,000보 할 수 있다면 10,000보 정도는 힘차게 걸어주세요 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를 합니다. 여차하면 휴대폰 이렇게 뺏어서 건강앱을 감시하면서 보행 횟수를 수시로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근육량이 적은 분들이 근력 키우겠다고 섣불리 근력 운동 하다가 오히려 다치는 경우도 많고, 힘든 근력 운동 반복하라고 해도 임신 시도하면서 할 수 있는 빈도가 일주일에 3회를 넘기는 경우가 드물어서 가장 쉽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약간 빠르게 걷기입니다. 그런 걷기조차도 10,000보를 채우려면 1시간은 충분히 넘도록 걸어야 하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먹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니 각종 영양제와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날로 커지는 것이고, 뭘 먹으면 좋더라, 이거 먹으면 낫는다더라 하는 정보들이 난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이 바로 운동이죠. 환자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운동하시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분이 운동을 잘 하셨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쓴 약을 먹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생활 습관 바꾸는 거죠. 하지만 매주 잔소리, 설득, 회유, 협박을 해서 얻어낸 결과라면 퇴근할 때 조금 걷는 거, 점심 먹고 회사 건물 한 바퀴 도는 거, 주말에 남편과 함께 산책하는 것이라도 있었으니 그래도 아주 안 한 것은 아니라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렇게 4개월의 치료를 하고 월경주기에 하루 이틀 정도의 변화가 관찰되었어요. 그 사이 자연 임신 시도를 권유는 드렸지만 주말 부부인 관계로 임신 시도가 어려운 점이 좀 많아서 시험관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간의 난소 기능 개선을 위한 치료와 생활 관리를 노력하고 과배란 시점과 채취, 이식의 시점에 맞춰서 한약 처방 변경과 생활 티칭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수술과 호르몬제 복용으로 난소 기능 저하가 의심되었지만 난소 기능 개선을 위한 안팎의 노력 덕분인지 한 번의 과배란으로 임신에 성공해서 이제 3개월 후에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입니다. 임신 초기에는 당연히 내막증으로 유산의 우려도 커서 그에 맞는 처방도 병행을 했죠. 시험관을 시도하시는 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과배란의 빈도는 적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과배란을 자주 하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없죠. 좋아서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과배란을 반복할수록 난소 기능은 떨어지고 반응성도 저하되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니까요. 그래서 과배란을 하기 전에는 최상의 상태를 만들어 두고 최소한의 과배란으로 최대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난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내막증의 병력과 수술, 호르몬제 복용에 기왕력이 있는 분들에게는 반복하는 과배란은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몸 상태와 난소 상태를 만들고 적절한 시점에 과배란을 해서 최대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쉽게 정리되지만 사람마다 치료 과정과 기간, 방법, 생활 관리, 과배란의 시점 등 그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통해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게 되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